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유튜브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매번 강조하면서 막 걔네 매동 같은 거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그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샀다, 기관이 얼마를 샀다, 외인이 얼마를 샀다, 골드만삭스가 어쨌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매수 매도의 행위의 합산은 요 거래 대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캔들은 얼마의 그 거래 대금들이 들어왔는지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거래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매도가 줄었으니 좋다. 뭐 JP모건이 순매수가 늘고 있으니 좋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예측이 된다면 주식 투자에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스크립트 채우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뭐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 희망적이다. 이런 것도 구태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최소 1년 뒤 향후 5년까지를 목표 주가로 둡니다. 그 몇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후에 악재가 발생하면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HLB는 JP모건이니 골드만삭스니 목표 주가가 10몇만 원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이 중요한 거죠. 일정만 나오고 이제 기대감만 반영이 되면 얘네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든 뭐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가 냅다 갖다 팔든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뭔 영상 올릴 때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의미 없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귀담아 듣지 않길 바래서 말씀드려 봤고요. 자, 아무튼 HLB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자, 공식 블로그에 6월 24일에 공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 간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NK 유럽 임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심지어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이다 보니 주가가 이 하단에 하얀 네모 박스 하단을 이탈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거죠. 24일이 요 날입니다. 자, 크게 보면 요 노란색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두 날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때 매물을 무시할 순 없는 거죠. 왜냐면 거래 대금이 이날은 5천억, 5,100억, 이날도 5천억. 두 날 합쳐서 거래 대금이 1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하얀색 박스의 하단 여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지지나 저항들이 수렴된 자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를 저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데이터들이 수렴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딱 미니박스 하단을 다시 돌파하고자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흰색 박스, 이 위로 안착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 박스의 하단을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면 이제 1차로는 47,000원, 2차로는 42,000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박스의 하단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지켜질 겁니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가 무너지기도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HLB는 어떤 뉴스나 소식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투심이 위축되어서 수급이 대폭 감소했을 뿐이지 소식 하나 나오면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원래 좀 그렇죠. 신약 개발 과정은 R&D 자금이 먼저 크게 소모되고 연구개발 자금이 먼저 크게 소모되고 개발 이후에 이제 승인을 뭐 식약처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FDA라든가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기대감이 폭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급등락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시총이 높은 기업들 뭐 알테오젠, 자, 이런 것도 보면 급등락이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 급등락 폭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자, 얘네가 재료가 없어진 게 아니죠. 재료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재료는 꾸준했으나 제약바이오 sek터는 타 섹터처럼 어떤 추가 공급 계약 뭐 1.5조 규모 뭐 이런 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죠.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 기대감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처럼 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HLB는
미국에서의 직판을 선택을 했고 항소의 캄렐리 주막과 함께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아먹는 구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찍힐 때마다 반등하는 그림 쪽으로 가닥이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실적 발표 시즌에 반짝하는 그림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임상 승인 같은 일정에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유난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락이 심한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이후에는 제자리를 되찾고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판 된다고 해도, 승인받고 나서 시판한다고 해도 바로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로 권고받긴 했지만 실제로 투여받은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판된 약이지만 효과가 정말로 좋은가, 예후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긍정적이라면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물량을 정리하고 소식이 없는 잠잠한 시간 동안은 저점을 특정할 근거를 찾아서 평단을 극한으로 낮추고 수량을 더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장기 투자는 지금부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기대감에 축소한 다음에 이후에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여기나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조정이 왔을 때 이런 데서 저점에 매수한 뒤부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라는 내 음절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기대감의 비중 축소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 일정이 나올 때나 승인이 되고 나서도 비중 축소 또는 물량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39회차 전환사채 리픽싱이 8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자, 이게 330억짜리고요. 지금 전환가액이 54,464원이죠. 현 주가보다 높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려면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을 낮춰야겠죠. 자, 최저 조정 한도는 46,167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7거래일이었나요? 8거래일. 남은 8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반등은 없습니다. 자,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최근일은 이제 그 당일입니다. 16일의 평균 주가인 거죠. 그리고 A, B, C, D의 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이제 CD 중에서 높은 가액, 이것까지 다 산정하고 그중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남은 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39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 주가를 굳이 돈을 써가면서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 정도에서 이제 미니멈까지 주가를 내리고 여기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려면 이후에는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라는 것은, 자, 상장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단을 고스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크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무대응이 투자의 기준이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점검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뉴스가 없으니까 이제 FDA 관련해서, 미팅 관련해서 여러 쭈라시들이 도는데, FDA 미팅 관련해서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거절이 확실하다, 승인이 확실하다,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다, 다 쓸데없는 소문입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에서 힌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인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뜬구름 잡는 허황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렵지만 팩트와 통계로 그려진 차트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힌트를 찾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차트에서 어떤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 가격대를 짚어드리고 어떤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디테일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점으로는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와 이 자리에 이 하얀색 박스 하단 이 자리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픽싱이 8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날짜로는 16일입니다. 8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침체가 될 텐데, 이게 전환가액이 확정되고 나면 개인들의 투심을 돌려놓기 위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 이 FDA 미팅 관련 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픽싱 확정가액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도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전에 잘만 이용하면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사채가. 이 전환사채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입장 코드 같은 거 없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 없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뭐 이런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매일매일 언급을 드립니다. 자, 추천 종목의 수익들이고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올라가죠. 자, 그리고 검색기 설정법, 종가매매, 시초가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